편리함의 횡포. 편리함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동시에 그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동기다. 편리함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들처럼 탈선의 쾌감을 선사하지도, 경제학자가 말하는 인센티브처럼 수학적 완전무결함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편리함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건 따분할 수 있지만 따분하다고 해서 하찮은 건 아니다. 21세기 선진국에서는 편리함,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더 손쉬운 방법이 개인의 삶과 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부상한 것 같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와 개별성을 그렇게나 예찬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최고의 가치는 편리함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편리함이 만사를 결정한다. 트위터의 공동 창립자 에반 윌리엄스가 최근 표현한 대로 편리함이 만사를 결정한다. 편리함은 우리가 스스로 진짜 좋아한다고 믿는 걸 짓밟고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는 듯하다. 가령 나는 직접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하지만 스타벅스 인스턴트가 워낙 편하다 보니 그 좋아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쉬운 게 곧 좋은 게 되는 세상이다. 편리함에는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세탁기를 사용해보면 손빨래를 한다는 건 아무리 돈이 적게 든다 해도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나면 정해진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려고 기다린다는 건 멍청하고 촌스러운 짓 같다. 편리함에 저항하려면,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구글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광기까지는 아니라도 괴벽스러워 보일 정도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편리함은 개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집합적인 결정을 내릴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집합적 차원에서 편리함이라는 요소는 오늘날의 경제를 결정하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한다. 특히 테크 기업들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핵심은 더 편리한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다. 미국인들은 경쟁을, 선택지의 확대를, 평범한 사람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편리함을 선호하는 취향에 규모의 경제와 습관의 힘이 더해지면 편리함은 이 모든 것에 앞선다. 아마존을 사용하기 쉬워질수록 아마존은 힘이 커지고, 그러면 아마존을 사용하기가 더 쉬워진다. 편리함과 독점은 천생연분인 것 같다. 이상으로서, 가치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편리함이 득세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편리함에 대한 집착이 우리와 우리가 사는 곳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편리함이 사악한 힘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일을 편하게 만드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편리함은 한때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을 실현하기도 하고 생활의 수고를 덜어주기도 한다. 특히 일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편리함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니다. 편리함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가치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편리함을 해방의 수단으로 여기고 널리 선전하기도 하지만 편리함에는 사실 어두운 면도 있다. 편리함은 거추장스러운 노동을 건너뛰고 곧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지만 거기에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놓인 의미 있는 투쟁과 도전들이 빠진다. 인간의 자유를 위해 추구하던 편리함은 어느 순간 의지력의 발달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 불편함을 삶의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편리함이 만사를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편리함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산물이다. 가정에서 노동을 절감하는 장치들을 막 발명하고 판매하던 시기가 이때다. 이 시기에 돼지고기 통조림과 콩 통조림, 퀘이커 퀵 오트 같은 최초의 간편식품, 전기 세탁기, 올드더치 파우더 같은 세정용품, 진공청소기, 인스턴트 케이크 가루, 전자레인지 같은 경이로운 제품들이 발명되었다. 이 편리함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산업의 효율성과 거기에 따라오는 과학적 관리를 가정생활에 맞춰 각색한 것이다. 요즘에야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편리함은 당시만 해도 유토피아적 이상이었다. 편리함을 앞세운 제품들은 인간의 시간을 아끼고 노역을 줄임으로써 여가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시간을 배움이나 취미같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쏟을 가능성이 열렸다. 편리한 가전제품 덕분에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자기 개발의 자유가 일반 대중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편리함은 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해방으로서의 편리함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었다. 편리함에 대한 묘사가 가장 의기양양했던 것은 20세기 중반 과학소설과 미래주의적 사고에서였다. 파퓰러 메카닉스 같은 진지한 잡지에서도 제슨 가족 같은 우스꽝스런 오락물에서도 미래의 삶은 완벽하게 편리할 거라고 마냥 낙관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차려지고 움직이는 보행로 덕분에 귀찮게 걸을 필요도 사라질 것이었다. 옷은 저절로 깨끗해지거나 하루만 입고 나면 자연 분해될 것이었다. 마침내 생존 투쟁의 종말이 올 것이라 상상할 수 있었다. 편리함이라는 꿈은 육체 노동이 악몽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육체 노동은 늘 악몽일까? 정말 우리는 그 모든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기를 바랄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은 때로 불편한 활동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노력을 통해 표현되는지도 모른다. 편리함이 늘어갈 때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이것일 테다. 이들이 편리함에 반기를 드는 것은 단지 완고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과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게 위협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1960년대 말, 편리함의 첫 번째 물결이 난관에 봉착했다. 완전한 편리함을 더 이상 사회의 가장 원대한 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편리함은 수능을 의미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귀찮음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자고 외치는 대학 문화가 기세를 올렸다.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채소를 직접 키워 먹고 오토바이를 손수 고치는 일은 편리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다시 개성을 추구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만든 편리함의 두 번째 기술 혁명이 개성이라고 하는 이 이상을 포섭한 것은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개성을 편리하게 추구해주는 기술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은 소니 워크맨이 등장한 1979년으로 볼 수 있다. 워크맨을 보면 편리함이라는 관념에 일어난 작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편리함 혁명이 생활과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두 번째 편리함 혁명은 더 쉽게 너 자신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신기술은 개성적인 자아의 촉매였고 자기 표현의 효율성을 선사했다. 워크맨과 이어폰을 가지고 거리를 걷는 1980년대 초의 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음향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한때는 사적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자기 표현을 탁 트인 야외에서 만끽하는 것이다. 신기술은 이 사람이 보는 눈이 있든 없든 자신을 드러내기 쉽게 만들어준다. 그는 자기 영화의 스타가 되어 이 세상을 의기양양하게 걸어다닌다. 이런 생각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의 존재를 압도할 지경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강력하고 중요한 기술 대부분이 개별화와 개성이라는 측면에서 편리함을 향상시켰다. VCR, 플레이리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보라. 이런 종류의 기술적 편리함은 육체 노동을 절감하는 것과는 더는 관련이 없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이 줄기도 했다. 이런 기술들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정신적 자원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편리함이란 한 번의 클릭으로 한 곳에만 들러서 끝내는 쇼핑이고,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매끄러운 경험이다. 이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게 이상이 되었다. 심지어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기꺼이 웃돈을 지불한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가령 1990년대 말 냅스터 같은 음악 유통 기술이 등장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음악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이용했다. 지금도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일까? 2003년에 아이튠즈 스토어가 서비스되기 시작한 뒤로 음악을 구매하는 일이 불법 다운로드보다 훨씬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편리함은 공짜마저 이긴다. 손쉬운 일들이 늘어날수록 편리함에 대한 집단적 기대도 늘어난다. 그러면 편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뒤처진 것으로 취급받는다. 우리는 무엇이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이전 같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을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 휴대폰으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서 투표하려고 줄을 서는 건 짜증나는 일이다. 줄 설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이들에게는 더 그렇다. 내가 말하려는 역설적인 진실은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게 해주는 줄 알았던 기술들이 실은 모두를 놀라울 정도로 동지로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페이스북을 한다. 당신과 당신의 일상의 특별함을 보여줄 친구와 가족에 연결되는 사실상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 페이스북의 형식과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배경 이미지로 어떤 사진을 선택하느냐 같은 개성의 가장 피상적인 껍데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거한다. 편리함의 증대가 많은 선택지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거기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선택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닥친 일을 해결하기, 가치 있는 도전을 이겨내고 어려운 과제를 끝내는 것처럼 선택지가 별로 없지만 중요한 순간도 있다. 이런 싸움은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많은 장애물과 필수 요건과 준비 과정이 편리함의 이름으로 제거된다면 인간의 경험에는 무엇이 남을까? 편리함에 대한 오늘날의 맹신은 어려움이 인간의 성장에 유익한 경험임을 간과한다. 편리함에는 목적지가 있을 뿐 여정이 없다. 네 발로 산을 오르는 것은 정상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도착하는 장소가 같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결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인생의 경험 대부분을 열차를 타는 일로 만들 위험을 무릅쓰면서 말이다. 편리함이 그저 더 많은 편리함으로 이어지는데 그치지 않으려면 편리함 자체보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에 기여해야 한다. 베티 프리더는 1963년에 출간한 뒤 고전이 된 여성성의 신화에서 가사 노동을 돕는 기술이 여성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결론 지었다. 노동을 줄여주는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했지만 현대의 미국 주부는 아마 자기 할머니보다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다. 일이 쉬워지면 그 빈자리를 더 많은 쉬운 일들이 차지해버린다. 어느 순간 인생의 중요한 투쟁이 자질구레한 잡일과 가벼운 결정들의 횡포에 밀려난다. 만사가 손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달갑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 능력 말고는 중요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우리는 결과를 배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기초 위에 놓인 삶이 과연 얼마나 단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늘 그러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는 애쓰자는 말이다. 요즘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불편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개성 있다는 인정을 받는다. 내가 먹을 버터를 직접 만들거나
고기를 직접 사냥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편리함이 다른 모든 가치를 잠식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항상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어려움 자체가 해답일 때도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 것이다. 불편함을 포용한다는 게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곤 한다. 마치 쟁점을 감추려는 듯 그 불편한 선택에는 다른 이름이 붙는다. 우리는 이를 취미, 여가, 소명, 열정이라고 부른다. 그 자체가 목적인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데 유익하다. 자연의 법칙과 만나고 신체의 한계를 마주할 때 찾아오는 경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특징을 보상으로 안긴다. 나무를 깎을 때, 식재료를 다듬을 때, 망가진 기계를 고칠 때, 코드를 쓸 때, 파도의 때를 기다릴 때, 그리고 한참을 달려 다리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숨이 한계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들의 말이다. 이런 활동들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거꾸로 시간을 돌려주기도 한다. 좌절과 실패의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키지만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러니 편리함의 횡포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그 힘에 더 자주 저항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자. 느리고 어려운 일을 하는 즐거움, 가장 쉬운 일을 하지 않는 충족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지만 완전히 순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 자아에 이르는 길목에는 불편한 선택지들이 자리하는지도 모른다. 느리고 어려운 일을 하는 즐거움, 가장 쉬운 일을 하지 않는 충족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지만 완전히 순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 자아에 이르는 길목에는 불편한 선택지들이 자리하는지도 모른다. 팀 우 2018년